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1강 마지막 대 악과 동양 24강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 임박기 통합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대 임박기잖아요. 요 마지막 대 임박기에 통합 세력들의 정치적 캠페인과 제도와 노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이제 경제 통합 부분에서 이제 그 중산층의 붕괴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빨리 이들이 이렇게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필연적인 어떤 결과인데 왜 더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중산층을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그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여기 시작부터 거의 마침이라 그럴까 뭐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그 포맷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포맷이 만들어진 데까지의 그 때까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중산층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세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즉 중산층이 4차 산업에 적응을 하고 또 수단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소수 핵심 세력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계 통합 세력으로서는 이제 중산층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경제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사상적, 정치적 통제를 해야 하는데 중산층은 어때요? 그 교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자유의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층이 이렇게 독립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그런데 통제를 하려고 한다. 통제려고 하고 하는 것과 독립을 하려고 하는 중산층의 그러한 특성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제 세력은 중산층에 대해서 그 4차 산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파트너로 삼지 않고 이익을 이렇게 독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세계 통합 세력은 이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중산층의 존재는 이제 무너져야 되는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그 중산층이 무너져야지 국가 자체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그 붕괴는 이렇게 더 빨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또한 이제 그 임박기에 있어서의 정치 통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하드웨어적 국가를 해체할 수는 없어요. 국가라는 거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별 국가 해체의 노력까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한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국가까지는 해체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개별 국가에 대한 기능을 해체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해체의 정점에 중산층의 해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해를 다 하실 것이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과 제도의 이제 정치와 법의 이제 해체와 노력과 준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 통합이라든가 어떤 법적 통합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일이고 이제 통합은 이제 정치 법적으로는 힘들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과 준비를 이제 보는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핵심 국가들이 지금 내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파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내부에서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번영과 지금까지 이제 번영과 이제 자유주의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번성하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 미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계속 내파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탄핵 이런 사건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올 초라 작년 말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부터 또 이스라엘도 이거 뭐 한두 달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네타냐후 정권이 물러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파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번영의 정점으로 해서 오만과 교만으로 자유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체되면서 이제 자살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대표적인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유주의가 이제 그 반자유까지 포용하게 될 때, 그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용하게 될 때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역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거부하면서 국민 이제 많은 수가 거부하고 증오하면서 스스로를 증오하는 한국의 역사를 한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나라 미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이스라엘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급진좌파의 끊임없는 선전선동에 속아서 이제 사람들이 미혹이 될 때에 또한 그렇죠. 자유주의, 번영의 정점에서부터 스스로 내파되고 있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그 큰 해체 작업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이제 잘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드웨어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국가 번영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개별 국가의 어떤 글로벌리즘이 아닌 이렇게 개별 국가가 번영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었던 한국, 미국, 이스라엘 등을 이제 그 내파시킴으로써 이제 글로벌리즘으로의 어떤 방향을 더욱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세계 통합 세력들의 글로벌리즘은 결국 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통제에 대한 저항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유럽과 미국에서 그래도 자유주의적 뿌리가 있는 국가들은 그나마 이렇게 발버둥을 이제 마지막으로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아시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자유주의, 독립에 대한 자유 가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어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른다.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통제에 대한 저항이 유럽과 미국에서 그래도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 투쟁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존재했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들 통합 세력의 핵심 캠페인과 제도와 노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먼저 이 세계 통합 세력은 유엔을 이제 그래도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이 아직은 유엔이 공인된 기구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핵심 유엔의 2030 계획, 2030년까지 이제 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담은 것이 2030 계획이라 그런 것인데 그거는 이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인데 대략 17개 정도의 이제 아젠다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다
뭐 알 필요는 없고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전 인류에게 전자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는 것은 뭐 환경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계 식량의 고른 배분을 위해서 어떤 공정성과 배분과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런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런 것이 먼저 이렇게 자꾸 그 이야기됨으로써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통제칩 인체 통제칩을 이제 그 구현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유엔이 이러한 전자 아이디 부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엔 2030 계획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 그 필요성에 대한 선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간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먼저 개인이 사실 변화해야 된다. 어떤 성품과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또 나라라든가 이런 전체가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노력을 최대한 또 기울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세계 단일 정부가 에 대한 필요성을 선전하는 것이고 개별 국가 체제는 결국 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이다. 개별 국가 체제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고아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라든가 식량의 어떤 아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이제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세계 단일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개별 국가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그거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인류사적인 근본적인 문제부터 사실 메시아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요 이제 2030 계획이 또한 요 아이디 요 캠페인이면서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또 뭐예요?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인권법 위주 요 세 개의 법 위주로 이제 진행을 제도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법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 방지법이 이제 가장 초점입니다. 초점. 이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의 아젠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구 각 지역에서의 또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이산화탄소세 등으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이제 그들도 알면서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의 존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그 종말론적 현상이면서 또 인간이 그 핵무기 실험이라든가 지각 자체에 큰 이제 충격을 줌으로써 지진의 어떤 그 강도가 세지고 지각이 불안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큰 상황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그 이상기후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세금을 받고 요거만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뭐 저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 발에 오줌 붓기라고 하는 그런 임시 방편 너무나 그러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그 통합, 세계 저기죠. 그 단일 정부 존재의 정당성 홍보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도 알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사업화 됐어요. 사업화. 어떤 후원금을 모으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화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진정으로
그다음에 뭐 인권법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 그들 사업화된 생존 시스템으로서의 그러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그 일부 아주 극히 일부지만은 또한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있겠죠. 극히 또. 그 다음에 근래에 산불 등 여러 이제 기후 재난 같은 경우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도 기인하겠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작품이란 혐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어떤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인간이 지금 그러한 데까지도 여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발생시킬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기술과 여러 가지 이러한 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혐의점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환경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글로벌 미디어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감성적으로 반복, 선전, 주입함으로써 급진 PC 세력들의 세력 확장과 정치 법 주도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제 평화, 이제 환경, 평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떠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급진 PC 세력, 세계 통합 세력들의 세력 확장과 법 정치 법 주도권을 갖게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저기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학력, 계층, 성별, 성지향성 등 어떠한 부분에서도 인간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기존의 그 각각의 각 나라의 국내법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이것에 뭐 차별을 하자고 하는 그런 곳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차별 금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과 그런 법들은 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방점은 무엇이냐? 방점은 이제 성지향성 즉 동성력 조장과 인간 윤리의 파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요 차별금지법의 방점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저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차려놓은 반찬이고 핵심 주 메뉴는 성지향성을 개념을 통한 동성력 조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요건 이제 이 부분은 그 저기죠.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그분이 웬만해서는 그 직접적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시는데 요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을 직접 노아의 홍수라든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이라든가 직접 개입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거는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영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어떤 개입이 없으면 인간이 동성욕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 좀 다음에 고급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프간 이제 사태가 이렇게 미군이 철군하면서 지금 21년 이제 지금이 9월인데 이제 8월 말까지 이렇게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탈레반이 여성들에 대한 만행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세계 통합 세력이라든가 이제 급진 PC 좌파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주구장창 떠들던 저기 급진 좌파 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탈레반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 세력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저기죠 어떤 자금까지
대주는 것이 급진 PC 좌파 세력이다,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이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구호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이러한 것들이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권법이라 그래가지고 인권법도 이러한 이념,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학살과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만행에 대해서 유엔, 좌익 세력, 세계 통합 세력은 모두 입국 닫을 하고 있다라고, 입을 꾹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엔에서 가끔 탈북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연설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공식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개별적인 추진이고, 어떤 공식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을 이렇게 인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학살과 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 하면서 이렇게 구호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자 인권은 존재하면서 피해자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질서,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고 있고, 범죄 환경을 조성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이제 갈수록 약화시키고 사형제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지원, 어떤 의료 지원, 경제 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오히려 그 범죄자가 범죄를 안 저질렀을 때보다도 더 혜택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도구이지, 이데올로기의 그들의 도구이지, 진정으로 이들이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러한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국닷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의 핵심 정치 통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은, 이건 그냥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임박기에 이제 말기에 이제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이 출연하는 것이 정치 통합의 마지막 때 임박기의 정치 통합의 핵심 어떤 키워드이면서 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곧 나타나면서 모든 마지막 때 그 타임라인에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라는 요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임박기에 있어서 이제 또 말기에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지금 징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징후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징후가 없다, 지금 특별한.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압력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현 국제 정세 21년 9월에 이제 9월 14일이죠. 14일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계속 이제 풍선에 압력이 이렇게 계속 넣으면은 이제 가스를 넣으면 이게 결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로 계속 이제 그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지금 그 남중국해 거기를 이제 그 중국이 거기를 항행하거나 어떤 통과하려면은 이제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며칠 전에 신고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꼼짝 못했는데 뭐라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여기를 통과할 때 과연 어떠한 조치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 저기 유럽 나라라든가 또 아니면 동남아 나라들이 여기를 이제 통과할 때 이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또한 어떻게 대응하게 뭐 이렇게 할 것인가가 또한 지금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국제 정세라는 거는 정글과 같은 냉정한 힘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류 2기의 역사다. 노아 이후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어떤 세계의 어떤 질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선전적으로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다 많이 저기 하지만 하나의 그거는 선전일 뿐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한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패권국의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단일 패권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잠잠히 있는 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저기죠. 중국은 이건 오판한 겁니다. 오판해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능력도 있지 않으면서 미리 도전해가지고 작살나는 케이스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로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은 이제 정치 통합의 어떤 핵심이다. 마지막 때 임박기. 근데 이것이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인본주의적 정치적 캠페인에 거의 모든 인간이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또 그러하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제 결국 요것이 이제 본 속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냥 저기죠. 이제 선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각 나라는 이제 악으로 이제 이미지화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통제를 위한 글로벌 아이디 발급과 동성력 조장이 정치적 캠페인의 핵심 어젠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 통제를 위한 글로벌 아이디 발급, 그 다음에 동성력 조장이 이 두 개가 정치적 캠페인의 핵심 어젠다다. 이는 아주 작은 것이다. 동성력 조장이 아주 작은 것이나 이것이 모든 윤리, 도덕, 영적 가치가 다 무너지는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동성욕은 단순히 문화 현상 어떤 뭐 이런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영의 현상이 이렇게 그 부분의 일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윤리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윤리와 도덕, 영적 가치가 다 무너지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렇게 우리 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의 출현은 마지막 때 임박기의 절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임박기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 독자 여러분이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이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 요 말에 탄생할 것이다라고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